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새 총리 후보 지명으로 여권이 지방선거 판세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공천 헌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험난한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강훈태 현 시장이 무소속 단일 후보로 뽑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의 입지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 PD. 네, 유지연입니다. 네,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새누리당 경기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죠. 그 부인이 2억 원을 받았다.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네, 경기도 선관위가 이천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였던 박모 씨가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전원회의에서 지난 3월 말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자 경기도 공천심사위원장의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8일 새누리당의 이천시장 후보로 다른 사람이 전략공천되자 해당 후보자가 항의했고 이에 국회의원 부인은 화를 내며 5만 원권 지폐에 뭉치 등 현금 2억 원을 내팽개치듯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돈을 돌려주는 자리에는 해당 의원과 돈을 직접 받은 부인, 전 새누리당 간부와 공천헌금을 제공한 후보자가 있었으며 공천헌금과 관련된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박범계 의원과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으며 아직 부인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아흘에 앞두고 터진 이번 공천헌금 의혹은 여권에게 상당한 악재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네, 광주시장에 나선 유력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가 오늘 결론이 났더군요. 이용섭 후보도 실력이나 지명도 이런 면에서 볼 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역시 강훈태 후보의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좀 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훈태 후보가 오늘 광주시장 무소속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패한 이용섭 후보는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의 단일화로 광주시장 선거는 무소속 강 후보와 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양강 싸움으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강 후보는 광주를 모독하고 광주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를 상대로 싸우는 것으로 광주시장 선거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 단일 후보의 파괴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연합은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연합의 정치적 근거지인 광주에서 시장을 놓친다면 전략공천을 밀어붙인 안철수 공동대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광주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월호 국정조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국조특위 첫 회의라고 들었는데 열렸습니까? 세월호 국조특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대상 기관과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연합은 국조계획서의 구체적인 조사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맡은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조사 대상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KBS와 MBC 등 방송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정복 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안행부 장관도 조사해야 하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일부 인사를 국조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가 계속 파행되다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KBS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던데 여당이 협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이 미방위에서 KBS의 재난방송 책임에 대해 따졌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KBS 길환영 사장 등 재난보도 책임자 출석을 강력히 압박했지만 여당은 구체적인 보도 내용과 인사 문제를 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KBS 보도 통제 의혹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조사 권한을 가지지 않아 법 테두리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며 시종일관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죠?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오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가 재산의 사회 환원 입장을 밝힌 것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급격히 악화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관예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16억 원 수익을 올린 배경과 관련해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면이 있고 동료 변호사들의 숨은 노력도 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정관예우를 인정한 셈입니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로 변호드린 수입은 무려 16억 원으로 1개월 평균 3억 2천만 원 수준이고 일당으로 따지면 1천만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한편 안 후보자가 이미 기부했다고 밝힌 4억 원 중에 3억 원도 정호원 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총리 지명을 예상하고 한 정치 기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